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채홍입니다. 오늘은 행복 인생 수업 26강입니다. 26강의 제목은 마음의 정원의 꽃 가꾸기입니다. 마음의 정원의 꽃을 가꾼다는 것이죠. 어떤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가 제자들에게 들판에 전부 모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그 들판에는 아주 잡초가 굉장히 우거져 있었는데 그 철학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이 들판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그 제자들은 다양하게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제자는 삽으로 땅을 갈아엎는다. 또 어떤 제자는 불로 태운다. 어떤 제자는 뿌리채 뽑는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철학자가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다. 각자가 이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돌아가 가지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없애봐라. 1년 동안 계속 한번 노력을 해라. 자신의 마음속의 잡초를 제거하도록.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방법으로 마음속의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제 철학자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자가 그렇게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각자 집에 돌아가 가지고 자신의 마음밭의 잡초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그 들판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은 이런 꽃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잡초가 아주 무성했던 들판은 없어졌고 거기는 다 이러한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승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적은 팻말 하나만이 거기에 딱 이제 꼽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 팻말에 어떤 얘기가 적혀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꽃이나 곡식을 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음속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실천을 한다면 잡초는 저절로 다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팻말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 불교에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즉, 부처님, 우리는 평생 농사일로 지내고 있는데 부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게 물었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는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마음의 밭, 심전이죠. 마음밭을 가꾸는 것, 이게 불교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심전 경작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밭, 심전을 가꾼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에는 잡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죠.
또는 온갖 뭔가에 걱정도 하죠.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뭔가 후회도 하죠. 또는 자꾸만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에는 굉장히 많은 잡초가 있습니다. 이러한 잡초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25강에서 제가 행복의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심리학 학자들이 행복의 공식을 만들었는데, 행복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H는 S 플러스 C 플러스 V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H는 영속적 행복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행복 수준이 아니죠. 영속적으로 굉장히 지속적인 행복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전적인 성향,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유전자의 어떤 영향이 무려 50%나 된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거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근데 50%나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상황들, 삶의 상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 건강, 내가 갖는 일, 이러한 것들이 전부, 또는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전부 삶의 상황인데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것만 있으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만 많이 있으면, 건강하면, 내가 국회의원 당선돼 가지고 권력이나 명예를 갖게 되면 아주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게 불과 1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가 좀 없는 거죠. 우리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영속적 행복 수준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영속적인 행복 수준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40%나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행복 인생 수업에서 하는 모든 강의는 저렇게 40%의 영향력을 가진 우리의 어떤 실천 방법, 자발적인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에 대해서, 심정 경작에 대해서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긍정심리학에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어떤 연구의 어떤 결과인데, 그것은 바로 긍정정서 비율이라는 겁니다. 긍정정서 비율. 그것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비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 비율이 된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더라. 이걸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심정경작,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것들인데, 현대 과학으로 어떤 정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규명을 했다는 거죠. 긍정정서의 비율이라는 게. 그게 3대 1의 법칙입니다. 긍정심리학에서 밝힌 긍정정서 비율이 있는데 그게 3대 1. 이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긍정정서가 부정정서보다 3배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행복 인생 수업 제2강에서 긍정정서를 키워서 행복해지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긍정정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예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재미나는 일,
또는 아주 기쁜 일,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또는 아주 어떤 거에 흥미를 갖는 일, 또는 아주 크게 내가 희망을 갖는 것, 또는 마음속에 아주 평온한 거죠. 평정심을 갖는 거죠. 또는 자부심을 갖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전부 긍정정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정서도 있죠.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한다. 또는 뭐에 대해서 막 화를 내가지고 분노를 일으킨다.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오난을 품는다. 또는 뭐에 굉장히 그냥 위험함을 느낀다. 또는 뭔가에 굉장히 상실감을 느낀다. 누군가가 침범해가지고 무서운 거죠. 공포가 일어난다. 또는 뭐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한다. 아주 혐오감을 느낀다. 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다. 또는 아주 내가 기분이 불쾌하다. 뭐에 대해서 아주 증오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부정정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긍정정서 또는 지금 말한 부정정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한번 해봅니다. 긍정정서는 우리가 아주 막 웃거나 또는 뭐에 대해서 어떤 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굉장히 놀랄 정도로 경이롭거나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희망적이거나 뭐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거나 또는 아주 흥미를 느끼거나 즐겁거나 또는 아주 사랑스럽거나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거나 또는 마음이 아주 평온하거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나중에 말하는 부정정서보다 3배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긍정심리학 학자들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부정정서들이 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거나 또는 창피하거나 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경멸적이거나 또는 역겹거나 또는 아주 당혹스럽거나 아주 밉거나 또는 슬프거나 두렵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한 것들은 부정정서인데 이러한 어떤 부정정서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의 긍정정서가 필요하다는 게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제2강에서 플로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플로리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플로리시는 행복이 만개하는 거죠. 행복이 그냥 활짝 핀 걸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플로리시다. 그것은 어떤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되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죠. 그건 일종의 쾌락에 불과한 겁니다. 아주 영속적이고 지속적이 될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행복 방정식인데 거기에서 어떤 그러한 순간적인 기분이 아니고 아주 그냥 번성, 풍족,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계속 높여가지고 계속 높인다면 우리는 행복꽃이 활짝 피는 행복의 만개에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플로리시 상태고 그거가 바로 우리의 최고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로리시에 도달하는 방법은 긍정정서가 부정정서보다 3배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렇다면 누구나 플로리시 상태에 도달해 가지고 행복의 꽃이 활짝 피는 행복의 만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웃기거나 경이롭거나 여러한 어떤 긍정정서가 화나거나 창피하거나 경멸적이거나 이러한
부정정서보다 3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비율을 개선을 시키려면은 지금 밑에 있는 어떤 분모 항목 하나거나 약간 이러한 부정정서를 줄이거나 또는 위에 있는 분자 항목을 웃기거나 경이롭거나 이러한 것을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면 비율이 개선이 되죠. 또는 2개 다가 그렇게 된다면 더 좋게 비율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밑에 있는 그러한 어떤 부정정서보다 위에 있는 긍정정서가 3배 정도는 되도록 우리 스스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긍정정서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 강의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인생수업TV의 제26강은 마음의 정원의 꽃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6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